네, 서밋의 달을 맞이해서 초등 1, 2부를 섬기고 계시는 음성일 전도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의미를 약간 모르실 것 같아서 짧게 설명드리면, 각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전도자를 통해서, 그 동력자를 통해서 렘넌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현장에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지를 소통하기 위해서 손차 목사님이 이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사실적으로 여러분의 후배들이,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허감 문화에서 어떻게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음성엘 전도사님 모실 때 되게 긴장하시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그 긴장감이 떠나가도록 소리와 박수를 질러주세요. 예, 음성엘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추한 사람인데 이렇게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까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청년부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 맞나요? 매일입니까? 네.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시죠. 매일 크리스마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초등 1, 2부 사역하고 있는 음성일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희 초등 1, 2부는 초등 1, 2 이러면 렘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여기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제가 대학 때부터 많이 청년들과 일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들을 했는데, 그 중요한 자리에서 사역하고 있던 청년들이 대학생들이었죠. 그때는 그 대학생들이 지금 청년의 자리대에 이렇게 곳곳에 앉아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반갑고요. 또 어렸을 때 놀던 형님들, 또 어렸을 때 방황했을 때 같이 손잡고 수련회 갔던 우리 회장님 네, 많은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등 1, 2부 사역을 제가 하고 있지만 초등국 전체 사역들을 조금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초등 사역이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고 현장 안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담백하게 말씀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내 마음속 성전으로 잡아봤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실제로 이 시대에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내 마음에 세 가지 뜰과 237 치유 서밋의 성전이 실제로 세워지는 중요한 시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렘넌트에게도 좀 많이 강조하고 전달하는 부분인데요.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제 친구들 주변을 좀 보면은요, 지금 제 나이대가 회사에서 한 과장 정도 되는 직급을 달고 일을 하더라고요. 회사 생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와 사건과 불신자들 계속 만나는 것 중에 진짜 이 복음이 없으면 이 회사에서 정신병 걸리겠다 싶을 정도로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복음 가진 청년들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렘넌트 현장을 포럼하러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렘넌트로 부름받은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렘넌트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렘넌트이고요, 그 렘넌트로서 렘넌트가 렘넌트 살려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우리를 흩어진 자로 부르셨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 이렇게 나오죠.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과 위기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 가진 자를 흩으십니다. 목적은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업, 산업, 그 속에 여러분들은 흩어진 자로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고 이제 청년을 시작하셔야겠죠. 또 이 두 번째로 렘넌트 단어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윗의 고백으로는요, 우리의 인생이 한 숨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뼘과 같대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말이겠죠. 우리의 원래 본향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셨습니다. 뭐 이런 찬양도 있더라고요.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고 있는가?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나? 나그네에 대한 내용을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나그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으로 주인 바꾸시고 흩어진 자로서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렘넌트의 의미죠. 복음 가진 모든 사람들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가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이 남는 자로, 오늘 내가 남은 자로 살기 때문에 미래에 남을 자로, 또 내가 남은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유산을 후대에게 남길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 확실히 하시고 오늘 렘넌트 현장 바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렘넌트 현장 살릴 수 있을까 하겠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오직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이 오직의 방법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가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이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오직에 집중을 해야겠죠.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시죠. 이때 되어지는 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오직 속에서 완전히 집중 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되어지는 건 영적 서밋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그 증거가 나와 있죠. 영적 서밋 되어져야만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서밋이 되는 방법이 이제 망대를 세우는 거겠죠. 여정 가기 전에, 이정표 인도받기 전에 우리에게 확실한 이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 망대는 우리의 기업이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지파가 있는데 그 나머지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주셨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만 땅을 안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에게는 땅이 기업이 아니다. 너희의 기업은 오직 여호와만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다른 것이 망대가 아니라, 진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망대가 되는 거죠. 이걸 방법으로 아는 사람, 이걸 무기로 아는 사람, 이걸 능력으로 아는 사람만 진짜 렘넌트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은 7가지 얘기하시지만 저는 너무 쪼렙이라서 요거 누리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속에 성령의 충만함 있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 사람, 또 오직 그리스도 삼중직 속에 나의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는 사람, 또 그걸로 시작해서 나의 인생이,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담기는 사람. 이것이 청년의 정체성이고 이제 청년의 방법이 되겠죠. 자,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청년의 강단을 빼앗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청년들이 붙잡을 메시지를 좀 전달했습니다. 이후에는 초등 현장 사역인데요. 제가 많은 것을 적지는 않겠습니다. 초등 현장을 딱 보면은 세상만 봐도 이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들이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고 그 학교에는 학생들이 가고, 그리고 그 학생들을 이제 돌보고 있는 게 부모님이죠. 류 목사님도 정신병 시대다, 초등 현장에 완전히 정신병 왔다 했는데, 실제로 이 문제가 뉴스만 봐도 너무나 잘 확인되어지고 있죠. 옛날에 서희초 사건 아시나요? 서희초 속에서 젊은 교사 한 명이 이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많은 교사분들이 들고 일어났죠. 근데 그 뉴스만 딱 봤을 때는 이거 큰일 났다, 교사와 이제 학부모와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현장에선 또 어떠냐면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은 물론이고 교사와 교사 사이의 갈등까지도 완전히 번져버렸어요. 왜 그러냐? 서희초 사건 자체가 이제 교사와 부모 간의 그런 어떠한 문제로 시작이 된 건데,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막 집회하러 가고 그러면서 학교 안에서는 좀 높으신 분들은 거기 가지 마라, 이제 애들 돌봐야지 어딜 가냐 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교사의 권리 지켜야 한다 하고 나가니까 이 교사와 교사의 갈등이 계속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와 부모의 갈등을 넘어서 교사와 교사와의 그 갈등으로 번지게 되었죠. 또 이 학교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완전히 컴플레인에 미쳐 있는 현장입니다. 교사들이 이 컴플레인이 무서워가지고 담임을 안 맡으려고 하는 실정이에요. 조금만 잘못하면 부모님에게 전화 오고 컴플레인 들어오고, 교사가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이제는 교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약을 먹고 공황장애가 있을 정도로 너무나 현장이 정신병 시대가 다가왔다, 그것을 진짜 확인하는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현장 속에서도요, 조금 이제 아이한테 관심을 가지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도 있고 한데, 그 교장 선생님 한 분이 학교 앞에 나와서 이제 아이들한테 인사하고 등교 잘 해라 하면서 앞에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이제 부모님과 같이 교장 선생님께 인사하려고 다가갔어요. 다가가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냐 봤더니 학부모랑 같이 왔으니까 그 학부모가 무슨 컴플레인 걸까 싶어서
학교 현장이 정말 이렇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저희 초등 1, 2부에는 현직 교사 선생님들이 많은데 옆에 학교가 이제 수련회를 갔대요. 소풍을 갔는데 초등 법적으로 노란 버스를 타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하네요. 근데 노란 버스를 안 타고 그냥 관광버스를 빌려서 소풍을 출발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란 버스도 많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출발을 했다가 이제 버스가 사고가 난 거죠. 사고가 났으면 이제 아이들 좀 챙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부모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학교에 뭐 뜯어먹을 거 없는지 법적인 것을 이용해서 학교를 고소하는 상태가 벌어졌어요. 그거를 보더니 이제 현직 교사에 있는 선생님 학교가 그러면 우리는 소풍 안 가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세상이 정말 미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학교 현장에서 우리 랩런트들 이야기만 들어봐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대요. 그리고 실제로 약을 먹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뉴스를 봐도 교사를 폭행하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교감 선생님의 뺨을 막 때려요. 그런 일들이 초등 현장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초등학교도 답이 없고 상담 교사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폭탄 돌리기 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학교 보내고 그 학교에서 또 문제 생기면 다른 학교 보내고 상담을 보내는데 상담에서도 답이 없고 이러한 실정이 초등학교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현장 속에 이 절대 망대가 필요하더라고요. 완전히 재앙지대로 바뀌어버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이 초등 현장에 절대 망대가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 성전으로 이사 왔잖아요. 그래서 광주 지역에 진짜 제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을 찾아다니니까 류 목사님도 초등학교 고학년 5, 6학년에 다락방을 발견했잖아요. 학교 앞을 가보더니 진짜 학교 앞에 부모와 집이 있더라. 중직자의 집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서 말씀 운동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대로 진짜 한 명 한 명 찾아다니기 시작하니까 신기하게 학교 앞에 부모님들의 집이 있고 중직자의 집이 있고 자신의 집을 오픈하겠다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현장을 계속 지속했어요. 한 현장을 계속 지속하니까 처음에는 응답이 없었거든요. 같이 계속 랩런트와 다락방하고 말씀 전달하고 친구들 데려와라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한 2개월 지나고 3개월 지나고 기도가 쌓이고 학교에 흑암이 꺾이니까 이 흑암도 알아봤는지 흑암이 완전히 꺾여가지고요. 아이들이 진짜 줄줄이 소세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 초등학생 영접만 해도 10명이 넘어요. 네, 그 정도로 한 현장에서 그만큼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하는 현장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위에 준목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는데 가는 현장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또 저희가 가지 않아도 부모님 중에 진짜 이 초등 현장에 대한 마음을 담고서 자발적으로 전도 운동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신의 자녀랑 같이 기도하면서 놀러 오는 아이들 계속 영접하고 말씀 운동하고. 그래서 이 현장의 절대 망대를 통해 이 세상의 현장을 살리고 있는 게 초등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 선생님들이 벌써 선생님이라 부르네요. 오늘 이 부분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랩런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237의 성전과 치유와 서밋의 성전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237과 치유 서밋이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초등 1, 2부에 멜로디라는 친구가 있어요. 부룬디에서 온 루이스 교수님의 딸인데 초등 랩런트들이 마이 멜로디를 좋아하는데 초등 1, 2부에 멜로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멜로디가 부룬디에서 오다 보니까 한국 문화에 적응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의사소통도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한글을 조금씩 배우면서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고 이제 선생님과 대화하고 장난칠 수 있을 정도 되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뭐 중화권 TCK나 베트남 이런 쪽은 사실 잘 티 안 나거든요. 말을 안 하면 잘 몰라요. 근데 이 친구는 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일단은 피부색 다르죠. 얼굴 다르죠. 성장 속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놀림받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문화 있는데 한국의 문화는 또 빨리빨리잖아요. 교육열 완전히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이 한국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시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 빵점을 맞아서 너무 서럽게 울었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현장에 이 멜로디를 좀 책임지시겠다고 한 집사님이 계속 멜로디를 만나주고 계세요. 그래서 멜로디가 다닐 학원도 계속 알아봐주고 계시고, 말씀 계속 전달하시고, 한글 계속 알려주시고, 또 멜로디 담임 선생님과 계속 소통해 주시고, 이런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요 237의 제자 한 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정말로 이런 현장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투입돼야 할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시면 진짜 237 현장, 치유 서밋의 현장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뛰실 수 있는 현장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좀 교사로 많이 헌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초등 1, 2부에 많은 어린 랩런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1, 2부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제 3, 4부, 5, 6부 정도 올라가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숨겨진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초등 시기 때 발견되면 너무나 좋고 빠른 건데 초등 1, 2부 때 더 빠르게 드러나는 랩런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제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보이는 친구마다 막 때리고 학교에서 문제 일으키고, 그래서 작년에 그 친구가 1학년이었는데 저는 항상 그 친구 피해 다녔어요. 왜냐하면 저를 보면은 명존세라고 아세요? 명존세? 랩런트한테 처음 맞아봤어요. 1학년한테 명존세를 그냥 진심펀치로 때리는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날부터 계속 피해 다녔는데 저만 보면 막 따라다니면서 할퀴고 때리고 이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정도냐면 학교에서 완전히 문제를 일으키니까 학교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정신과 좀 가보라고,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진단받고 약 처방받고 지금은 약 먹고 있어요. 근데 또 부서에서 선생님 한 분이 이 친구를 보셨는지 마음에 담고 아침마다 올 때 호흡기도 하면서 집중으로 딱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때 진짜 그 분노 조절이 안 되었던 그 친구가 지금은 2학년인데요 완전히 차분해져가지고 말씀도 너무 잘 듣고 지금은 뭐 제 옆에 와서 밥도 먹고 지금은 꿈이 전도사예요. 저를 멋있게 봤나 봐요. 그래서 꿈이 전도사예요. 저랑 막 밥 먹으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자기 꿈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할 것이 있는데 저랑 뭐 만나야 되나 봐요. 그래서 만날 그 시간표를 놓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1, 2부 때 완전히 한묵증이었죠. 말을 하지 않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어서 그냥 조용한 친구인가 보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3, 4부에 가서 4학년이 됐던 날 이제 터진 거예요. 주목님 막 설교하는데 소리 지르고 막 자기 할 말 하고 계속 이러는데 문제가 완전히 드러난 거죠.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이 친구가 좀 약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복음적으로 치유를 하겠다고 한 뭐 예배를 17개를 드렸대나? 일주일 사이에 뭐 다락방이랑 뭐 가정 예배랑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합치면 한 17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속에서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친구가 4학년이 돼서 터진 거예요. 예배 시간이 싫거든요. 지루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또 알아보고 교사 선생님 한 분이 도움을 주는 겁니다. 계속 만나주고 방법이었는지 찾아주고 상담 선생님 붙여주고 같이 해결할 방법을 찾아주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친구도 지금은 완전히 치유받아서 토요일날 TCK 캠프 계속 참여하고 있어요. 또 한 친구는 계속 랩넌트 현장의 얘기예요. 또 한 친구는 학교에서 너무 심각하니까 반에서도 난동을 부리고 친구들 때리고 막 하니까 학교 선생님이 너 교회 좀 가봐라 이랬대요. 부모님에게 얘 교회 좀 보내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이 이제 교회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 TCK 아이거든요. 교회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고 했는데 다행히도 주변 지인이 다락방 우리 교회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인도받아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양육받고 지금은 다른 치유 미션홈 들어가 있거든요. 뭐 그런 현장도 있고요. 또 그리고 한 랩넌트는 완전히 중국 친구거든요. 중국 친구인데 완전히 불신 현장에서 자랐던 친구예요. 불교 문화 속에 자랐고 우상 문화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집에 완전히 정신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태어나고 얼마 안 뒤에 어머니가 이제 목숨을 끊으시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정신 문제가 또 오시고 그 고모를 엄마로 믿고 살아가고 근데 이 친구를 지역에 있는 한 사역자가 만나서 복음 전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초등 1, 2부에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아직 한국말이 좀 서투르고 한국말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조금씩 막 도망 다니고 있긴 한데 그래도 초등 1, 2부 예배 계속 나오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부분이 진짜 극히 일부분입니다. 초등 1, 2부 현장에서 제가 보고 있는 극히 일부분의 현장이고요. 또 3, 4부, 5, 6부 펼치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좀 마음속에 담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에 저희가 토요학교 준비하면서 6월 한 달간 이 토요학교로 좀 인도를 받았습니다. 6월 한 달은 토요 합숙으로 명칭을 해서 좀 진행을 했는데 9월부터 저희가 다시 시작합니다. 토요 합숙으로. 왜 시작하게 됐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현장 속에 랩넌트들을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 랩넌트를 담을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교사 한 명이 진짜 237 성전을 품고 치유와 서밋의 성전을 품고 이 아이들을 딱 토요학교에 받아주면 좋은데 아직은 좀 시간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학교에 있는 서밋의 랩넌트 중심으로 이 토요학교를 자그마하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같이 포럼하고 그리고 기도회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내일 예배 준비하면서 선생님들과 같이 말씀 나누고 이거를 이제 6월 한 달간 지속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도 좀 많은 선생님들이 부족해서 오고 싶은 랩넌트들은 많은데 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 좀 청년 선생님들이 마음을 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누워있기 좋아하는 선생님들 많으시죠? 네. 오셔서 같이 주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토요 학교 이전에 토요 학교는 토요일 저녁에 저희가 좀 했었는데 토요일 오후 시간에 이거는 현장 중심으로 좀 만들어진 건데요. 한 집사님이 이제 미취학 교사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가족들과 저기 도자구 공원을 놀러 갔다가 한 TCK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말을 걸고 어떨결에 이 친구에게 복음 제시를 했는데 이 친구가 영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중심으로 지역에 그런 TCK들이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TCK들이 너무나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요. 토요일 날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역자들한테 막 요청을 하는데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교회로 부를 수밖에 없죠. 교회로 불렀는데도 이 아이들을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런 중심 가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좀 벅차요. 아이들 라이딩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 교회 오면은 그 아이들 뭐 같이 놀아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방치된 친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 중심으로 계속 연결되어지는 사람이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 속의 말씀이 진짜로 이해돼요. 출소할 곡식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고. 진짜 감당이 안 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 보고 싶고 237 치유 서밋의 현장을 직접 보고 사역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초등부에 오셔서 같이 사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요.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7월 20일부터 27일은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요. 8월 17일은 연합으로 교회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는데 혹시 지역에서 시간 되시면 한번 참여하셔서 렘넌트 현장 한번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토요 학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9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7월, 8월 여름 스케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망대 세워서 이 토요 학교에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 포럼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237 성전이 세워지고 치유 서밋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래서 진짜 금토일 시대에 주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국 속에서 렘넌트 현장을 소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렘넌트로 부름받음을 믿고 영적 서밋으로 서서 후대를 살리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